자, 시장 시그널과 기업 들어갑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윤 팀장과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조합으로 오늘 월요일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김유정 아나운서가 또 시그널 정리를 해준다고 하니까 들어볼까요? 네, 새해 첫 주부터 우리 증시의 적토마저 반도체 랠리가 뜨겁습니다. 주말 사이에 마이크론이 10% 넘게 급등하자 오늘 삼성전자가 13만 전자의 시대가 개막했는데요. 그 이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이렇게 급등하자 시총이 800조 원을 돌파하면서 세계 17위 오라클의 시총까지 현재 제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번 주에 있을 4분기 영업이익에서 20조 원이라는 숫자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그리고 잊으면 안 되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다음 달 엔비디아가 중국의 H200 칩을 200만 장 규모로 수출할 예정이죠. 여기에는 HBM3 8단 반도체가 들어가는데요. 이미 SK하이닉스가 물량이 없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만약 삼성전자가 이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면 추가적으로 70조 원의 이익을 더 누릴 수 있다라고까지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주 관전 포인트는 이재용 화장의 방중인데요. 이 경제사절당 동행을 통해서 어떠한 추가 협력이 들려올 수 있는지 오늘 그 전망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상승도 눈부신데요. 오늘 이 기업도 절대 놓칠 수 없습니다. 한미반도체 함께 열어보시죠. 이 전거래일 13% 넘는 질주를 보였고요. 오늘도 10%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BM 분야의 독보적인 킹메이커. 바로 TC본더 분야를 71.2%나 점유하고 있고요. 이제는 반도체만이 아니라 우주항공의 장비까지 정말 넘나들고 있는 장비주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건 삼성전자와의 15년의 앙금을 해결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바로 지난 2011년 삼성전자의 자회사 세메스가 한미반도체의 특허를 도용하면서 양사는 법적 공방까지 벌이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한미반도체의 기술력이 과거의 감정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장비가 필수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는 HBM4 하이브리드 본딩까지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의 화해가 역사적인 상승의 키, 열쇠가 될 거라고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첫 번째 시그널은 삼성전자와 한미반도체 주가의 향방 지금 바로 함께 전방 세워보시죠. 자, 삼성전자 13만 전자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이게 그냥 액면가로 치면은 액면가가 지금 삼성전자 100원이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삼성전자 13만 원이고 하이닉스가 68만 원인데 삼성전자 왜 이렇게 싸? 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하이닉스는 액면가가 5,000원, 삼성전자는 액면가가 100원. 그래서 삼성전자를 액면가 5,000원으로 환산하면은 주가는 현재 675만 원입니다. 곧 1,000만 원 되겠죠. 20만 원도 얘기하니까. 자, 그건 그거고. 자, 삼성전자 얘기들을 하는데 이성훈 차장님, 이번 주죠.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데 영업이익이 분기 20조 원을 넘어서느냐. 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확 넘어서면은 삼성전자 근데 항상 보면 실적 징크스가 있잖아요. 네. 실적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 그래갖고 막 주가가 먼저 선제적으로 가다가 실적 딱 내놓으면 외래렉 밀리는 외래렉이라는 표현을 하도 추워요. 스튜디오가 지금 너무 추워요. 네, 그죠? 네, 맞습니다. 여기 에어컨 틀어놔가지고 지금. 자, 일단 삼성전자 영업이익 20조 원. 일단은 이 HBM이 아니라 이 디램과 낸드 가격의 상승이 그대로 좀 반영이 돼서 20조는 전 무난히 넘길 거라 판단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주가 오르는 부분이 이 실적이 아니라 다른 이제 HBM과 앞서서 이제 얘기했듯이 이 중국의 방문 또 이제 HBM3E에 대한 어떤 수요, 그러니까 이 실적이 아니라 저는 이제 기대감으로 지금 다 오른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그 전보다 좀 틀려지게 수급적으로 글로벌적 유동성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의 어떤 수급도 들어오면서 주가가 지금 오늘처럼 이제 5% 가고 지난주 금요일 날 주가 7.17% 올랐잖아요. 와, 삼성전자가 하루에 7% 이제 오르는 것도 저는 거의 좀 눈에 씻고 봐도 좀 처음인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물론 이제 펀더멘탈이 기본적인 하겠지만 지난주 금요일 또 이제 오늘 오르는 부분은 이 실적을 바탕으로 하지만 그 이상의 그 기대감이 더욱더 좀 반영이 되고 그리고 시장 여건 자체가 유동성이 좀 많이 풍부해져서 이런 급등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그 전보다는 이제 호재에 대해서 더욱더 이제 극명하게 좀 반응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례로 본다고 하더라도 2018년이었을 거예요. 그때도 이제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냈지만 오히려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는 주가가 크게 오르진 않고 오히려 6개월 전에 주가 먼저 선반영했던 감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삼성전자가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는 특히 SK하이닉스와 지금 삼성전자의 HBM이 양강 체제로 계속해서 굳건하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올해 주가 수준 같은 경우도 하반기 때도 이런 분위기는 물론 이제 주가의 눈높이는 맞추고 이 약간의 조정도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은 우상향 방향 쪽으로 하반기까지도 예측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HBM3 쪽에서의 SK하이닉스에 밀렸던 부분을 과감하게 HBM4로 투자를 하면서 네. 테스트 통과하고 근데 이제 가장 큰 장점이 삼성전자가 결국은 이제 SK하이닉스의 생산력을 넘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뭐 로직이나 파운드리 시스템까지 어떻게 원스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전 세계에서는 저는 삼성전자가 유리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HBM4의 어떤 그 양강 체제로는 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 생산력이나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은 삼성전자의 우위가 당장은 좀 예견할 수는 없지만 내년에는 경쟁 구도로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올해 뭐 영업이익에 대한 뭐 120조에 대한 얘기는 정말 그 꿈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계속 가봐야 알겠지만은 지금 타당하게 지금 정말 목표 주가도 높이고 하는 구간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현재 국빈 방문 중이고 뭐 뭔가 이제 사절단이 쭉 가는데 삼성 이재용 회장도 이제 동행을 했죠. 중국 공장이죠. 중국 이제 뭐 하이닉스는 우시팹이 있고 그동안은 뭐 상당히 그 미국의 견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던 거를 지금 레거시한 디램들이 막 소진이 빠르게 되잖아요. 사실 그 디램을 적층한 게 HBM이니까. 근데 재고를 지금 다 털어내고 그러면 재고를 다시 채워야 되는데 재고를 못 채우니까 중국 공장도 빨리 돌려야 되거든요. 정상화시켜서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반도체라는 게 다만 이제 뭐 순간적으로 램프업이라 그래서 팍 켜가지고 쫙 돌리면 쫙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아주 까다로운 공정이란 말이에요. 그 생산을 뽑아내려면은 자가제면 뽑듯이 쭉쭉 뽑아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좀 어려운데 어떻게 보세요? 그 재고 소진과 그 이제 이익은 누누가 명확해요. 지금 이익에 대해서 누가 태클 걸 사람이 없을 건데 향후 미래의 이익도 개런티 담보가 되느냐? 그 이상을 뛰어넘고 그러면 주가는 더 가야죠. 지금도 싸고 지금도 올라타야 되고 그냥 뭐 닭사러 가야죠. 그거를 판단하기 사실 어렵긴 한데 이동욱 차장이 보시기에는 삼성전자 지금 어떻게 가는 게 맞겠습니까? 일단은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지금 완전 갑이잖아요. 네. 가격을 계속 올리더라도 어차피 재고가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이 재고가 없어서 이제 마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올리는 느낌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가격으로 인상을 하는 부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저는 아직까지도 그런 위치에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중국도 그렇고 중국도 지금 이제 미국 견제하기 위해서 이관신이나 이런 부분으로 계속해서 삼성전자의 요청을 고개를 숙이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나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뭐 이 엔비디아처럼 이제 에이지 쪽 반도체는 이제 맞추는 부분에 계약이 좀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은 조절할 수 있지만 지금 중요한 부분이 이제는 엔비디아가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공장 설비를 계속 넣는 게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수요를 맞추려고 하는 기 때문에 지금 생산을 늘리는 거거든요. 네.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본업에 대한 부분만 그 계약한 부분만 잘 한다고 하더라도 실적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생산 부분을 계속 투자하는 부분은 이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는 다른 빅테크 기업도 또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어서 지금 하는 거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저는 내후년까지는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지금 투자를 하는 또 삼성 그 공장을 짓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타당성이 전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올해 하반기까지는 삼성전자에는 계속 장밋빛 전망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매매 전략은 매수. 매수. 네. 네. 그렇죠. 뭐 사실 지금 매도 이렇게 하기도 머쓱하죠. 그거는 뭐 매수. 다음에 장비로 갑니다. 한미반도체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기업이죠. 좋은 이제 기업 이렇게. 일단 한 줄 평은 그 정도인데 네.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0% 급등했잖아요. 급등하는 이유가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메모리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등 이렇게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대규모 수주가 있었을 거예요. 저기 HBM4나 양산을 지금 엄청 돌리고 있단 말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러면 그 장비, HBM4를 뭘로 만드느냐. 이미 공시는 다 나왔지만 한미반도체가 사실은 베스트 서플라이어가 됐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그러니까 한미반도체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코릴레이션 되는 거고. 사실 그동안 이제 하이닉스하고는 빠이빠이 된 것 같아가지고. 알아서 하겠죠 뭐. 좀 이렇게 이야기 많이 잘 해주셨는데 네. 사실 이제 그 마이크론도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를 한 거 보면 레거시뿐만 아니라 HBM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만큼 HBM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와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엔비디아, SK 하이닉스가 움직이면서 한미 반도체가 움직이는 상황이었다면은 최근 흐름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이 움직이고 삼성전자가 움직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움직이면서 한미 반도체가 함께 움직이는 그림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앞서서 이제 수주에 대한 내용들이라든지 캐펙스 투자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되었을 때 앞서서 이제 김유정 아나운서께서 얘기했던 점유율 70%라는 부분들이 사실 이게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TC 본더 장비. HBM, TC 본더에서 점유율이 그만큼 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그 기업이 가장 최선의 대안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한미 반도체에서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는 게 SK하이닉스,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에 과연 들어갈 것인지 이거를 계속해서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2일에 삼성전자가 그래도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HBM4를 보면서 삼성이 네. 돌아왔다라는 평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HBM4를 엔비디아에서 테스트 중인데 과연 테스트를 통과하고 양산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물량도 감당을 하고 기술력도 감당할 수 있는 회사가 과연 또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또 한미 반도체로 힘이 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한미 반도체가 올라오고 있는 것은 저는 이거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묻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은 이 종목군 역시 삼성전자의 이제 실적 이후에 CS라든지 이런 삼성의 언급에 조금은 또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에 약간은 흔들릴 수 있다. 한미 반도체가. 왜요? 앞서 삼성전자의 HBM4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한미 반도체에 좀 묻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없는데. 공식적으로는 발표는 안 했죠. 그런데 항상 몇 년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에 그래 납품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그런데 저는 그 기대감이 그래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견 드릴게요. 삼성전자가 이제 뭐 HBM4나 아니면 그 이상이나 뭐 수주를 많이 받으면 뭐 장비 쓰겠죠. 안 쓸 수가 없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네. 전략은 그래서 한미반도체? 사실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실 분들은 조금의 조정을 기다렸다가 매수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8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있을 겁니다. 앞서서 이제 실적에 대한 내용들 잘 나오겠지만 우리의 기대치보다 훨씬 더 높아야 된다라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그때 단기간에 흔들림은 나올 수가 있다. 그렇다면 그때가 신규로 접근을 하시기에는 적절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내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더 타는 건 어때요? 더 타는 것 역시도 저는 이제 8일 이후에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가격대로 보게 되었을 때는 15만 2천 원 라인 때는 지지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때 그 SK 하이닉스가 듀얼 밴드로 뭐 나간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를 대체하는 한화비전? 한화비전 얘기는 요즘 아무도 얘기 안 하네요. 왜 그럴까요? 혹시 아시는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점유율적인 차이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지금 뭐 그 두 기업 간의 노이즈로 인해서 두 기업이 함께 좀 주가 고꾸라졌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아무래도 지금 사이클인 만큼 대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특히 뭐 마이크론이 지금 워낙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염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깊게 들어가지 말래요, 안에서. 여기까지만 가겠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일단 하여튼 뭐 매수 이렇게 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매수 전략적 두 번째 시그널로 보겠습니다. 김희정 아나운서. 네, 오늘 반도체 섹터만큼이나 뜨겁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섹터인데요. 오늘은 그 안에서 가장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엔 다소 주가의 움직임이 정체된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정말 급하게 강하게 상승하면서 그 전력의 심장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는 드디어 갈 자리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 하나씩 체크해 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시장이 오늘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가가 상승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돌아오는 9일 SMR 공장 착공에 대한 재공시가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글로벌 선두 기업들과 함께 전략적인 협력을 맺고 세계 최초의 SMR 전용 주단조 공장을 건설을 준비해 왔었는데요. 이제 9일 재공시를 통해서 구체적인 착공의 시점과 수주 로드맵이 다시 한번 공개되게 된다면 단순히 SMR 기업으로 꿈만 꾸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숫자가 증명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곧 있으면 개막하는 CES 2016에서 피지컬 AI만큼이나 중요한 게 그를 뒷받침해주는 에너지 테마의 부각인데요. 이를 앞두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그 관심까지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산 에너빌티는 단순히 원전만이 아닌 최근엔 풍력, EPC 다양한 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한 수주까지 함께 들어오고 있는데요. 관련 기대감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없이 오늘 강력하게 오르고 있는 게 바로 한국전력입니다. 오늘 5%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삼성전자만큼이나 오늘 매력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PER 3.6배. 저평가된 매력에 주목하고 있는 듯한데요. 최근 AI에 대한 주목이 정말 커지면서 거기에 대한 걸림돌로 전력 부족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죠. 그래서 AI 인프라의 최대 수혜주로 한국전력을 다시 한번 재평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최근엔 1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되기도 했지만요. 오히려 시장은 다시 한번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향후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9개 분기 연속 흑자가 되기도 했고요. 체질 개선의 신호가 들어왔다라고 시장을 평가하면서 다시 한번 주가와 수급이 함께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자, 전기, 전력, 뭐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앞서도 이제 저희 오프닝에 자주 언급드리지만 AI, 반도체, 뭐 전기차, 뭐 자율주행, 전기 없으면 다 스톱이죠. 석기 시대로 돌아가야 되고, 뭐 수렵이나 해야 되고, 농사나 져야 되고 하는 건데 요즘은 농사도 전기 없으면 안 되죠. 전기를 생산하는 기업이기도 하고 관련 에너지원에 또 해당되는 원전 얘기인데 두산 에너빌리티 여기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이제 원전주라고 하기에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사업 확장이나 또 이제 하는 분야가 굉장히 좀 넓어진 게, 그래서 저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어떤 원전 관련주가 아니라 어떤 종합 에너지 인프라 기업 느낌이 굉장히 좀 그전부터 좀 많이 들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영광 쪽에서의 그 해상풍력 뭐 수주에 대한 부분이 얘기했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두산 에너비 준비했었던 8메가와트 이제 해상풍력 발전 터빈, 이게 처음으로 이제 수주가 됐던 상황인데, 한마디로 이제 그 전에 좀 그 몇 년 동안 준비했던 부분에 첫 수주고, 이거에 대한 레퍼런스가 나오면은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이 발전 터빈에 대한 수주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지금 오늘 오르는 부분이 미국의 원전 기업들이 오르고, 그러니까 약간 그 SMR에 대한 모멘텀이 좀 크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주가가 좀 최근에 몇 개월 동안 누워 있어서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그 트리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나머지는 말씀드렸다시피 두산 에너빌리티의 종합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본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매수 관점을 좀 오늘 가져가도 괜찮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뭐 젠스랑도 그렇지만 SMR 뭐 이 6, 7년 내에 SMR 시대가 온다라는 부분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원전 기업들이 올라서 오늘 오르는 것처럼 저는 같은 결을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가 항상 같이 이제 그 협력하는 부분이, 저는 이제 다 반도체도 아니고 뭐 조선 자동차도 아니고 원전 같거든요. 네. 뭐 이 부분은 이 원전 정말 길게 봐야 돼요. 뭐 짧게 이제 보는 그런 이 섹터가 아니라 정말 길게 봐야 되는 그 섹터고,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를 본다고 하더라도 몇 달 동안 좀 급격하게 오르다가 또 몇 달 동안 또 뉘어 있는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급격하게 뭐 반도체나 뭐 이런 종목들처럼 그런 식으로 기대하면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좀 트리거가 좀 생겼을 때 좀 또 그리고 주가 떨어졌을 때는 좀 조금씩 매수하는 관점이 맞다. 근데 이제 다른 원전 중소형 기업들보다는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원전뿐만 아니라 다른 이 종합 이 에너지 기업으로 가는 그 기업들을 좀 선별하면서 들어가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매수 전략? 저는 매수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의 그 애물단지 한국전력 액면가 5,000원, 액면가를 삼성전자처럼 100원으로 쪼개버리면은 한국전력 주가는 지금 1,000원도 안 돼요. 만약에 1,000원이다 한전이 주가가 뭐 벌떼처럼 몰려들지 않을까? 싸다 이래가지고. 뭐 저렴하다라고는 이제 인식이 그렇게 될 수가 있기는 한데, 조총 가지고 뭐 액면 사실- 분할하라고 막 소리 질러야겠네. 사실 이제 이 종목이 조금 애물단지다라고 평가를 받는 것은 이제 투자에 대한 포인트는 크게 세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평가에 대한 부분들, 두 번째는 원전에 대한 기대감, 뭐 세 번째로는 서해안 고속도로에 대한 기대감, 그런 인프라 가는 쪽에 대한 기대감, 네 번째는 이제 뭐 전력 고속도로, 전력 고속도로 이런 부분들,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하죠. 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요금을 또 전력 요금을 올릴 수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인데, 첫 번째와 네 번째를 제외하고는 그 해당 섹터에서 굉장히 매력적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원전하면 가장 떠올리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 혹은 뭐 BHI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 것처럼, 네. 지금 뭐 원전이라든지 AI 인프라 종목군들이 바닥권에 많이 누워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한국전력이 그들 종목만큼의 퍼포먼스가 얼만큼 나와줬는가? 그동안 이제 주가에 대한 흐름들을 보게 되었을 때
뭐 변압기라든지 혹은 뭐 두사 에너빌리티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시원하게 잘 올라왔을 때 이 종목도 잘 올라오긴 했어요. 하지만 조금 이제 주가에 대한 변동폭이 그들 대비했을 때 조금 적었다라는 것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사실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저평가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더디고 많은 분들의 이제 손을 덜 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뭐 이제 질문으로 AI 인프라 최대 수혜주로 재평가받나?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국한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우리가 국내 주식을 하더라도 국내에 대한 이슈만 보는 게 아니라 해외에 대한 이슈도 같이 봐야 됩니다. 해외에서 얼마나 수주를 받고 매출 얼마 끌어올릴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었을 때 저는 AI 인프라를 감안을 하고 최대 수혜주를 감안했을 때 저는 변압기가 가장 최선이지 않을까. 이제 그 변압기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주가가 올라와고 했을 때 그다음에 한국전력 같은 순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약간 애물단지라는 것에 조금 동감한다 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왜 하여튼 그 한화 야구 팬들을 한테 돌부처라 그랬네. 이제 네. 그렇죠. 이제 좀 성적이 그동안 저조할 좀, 때도 네. 무표정하게 견디는 한국전력의 주주분들이 돌부처 같아요. 아무 소리 안 하시고 그럼 너무 착한 거 아닌가? 한국전력은 이름이 그래서 그런가? 이거 사명을 이제 원래 영문으로 하면 캡코라고 하죠. KECPO. 캡코로 바꾸고 액면 분할하면은 주가 뭐 훨훨 나르겠죠. 그럼 코스피 5천 가는데 아주 일조할 텐데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만 하여튼 어떻게 전략 가져가시겠어요? 그냥 애물단지 저쪽 창고에 넣어놓는 분할 걸로? 매수 정도인데 분할 매수? 마지 나쁜 못해 기업이 분할 아니에요. 매수. 나쁜 기업은 아니고 한국전력을 사실 나쁜 기업이라고 하면은 뭐. 좀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네. 저평가 받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굉장히 좀 답답합니다. 주가에 대한 흐름들이. 네. 그래서 너무 내가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보거나 단기간에 뭔가 승부를 보겠다 하시려면은 저는 차라리 다른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종목은 천천히 모아가시는 관점으로 보는 게 그래도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돌을 닦는 심정으로 한전은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자꾸 얘기하면은 너무 감정 개입이 돼서 자 이성우 차장 뭐 끝내야 되나요? 네, 끝내야 되는데요. 시간 다 됐대요. 네, 여쭤보려고 했는데 다음 기회에 자 시장 시그널과 기업 들어봤고요. 오늘 월요일은 헬멧스탁의 김시은 팀장, 가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